바이든은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처럼 갈등의 각을 세우기보다 포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가 표방하는 리더십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트럼프는 중국의 무역 관세 장벽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소외된 보수층 노동자들에게 빼앗겼던 조합을 되찾아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반면 바이든은 친환경을 통한 미국의 리더십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배기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세계 석탄 발전의 53%를 중국이 차지합니다. 만일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를 통제한다면 중국의 생산을 간섭할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 너희 물건을 함부로 팔지 말라였다면 바이든은 생산부터 억제할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규제는 이미 유럽에서 호응을 얻었습니다. 즉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1대1로 대립했다면 바이든은 유럽과 함께 중국을 다굴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미국의 친환경이란 서스테너빌리티라는 대의명분 이외에도 중국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므로 포기할 수 없는 대안인 셈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관련주를 주목하라는 것인데요. 그 수혜주로 먼저 유럽의 신재생 에너지 업체들을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업체들이 선발 주자들이니까요. 올스테드나 지멘스 가메사는 잘 알려진 업체들입니다. 한편 유럽의 오일 메이저들 가운데 먼저 해상풍력 등 친환경으로 사업을 다각화한 업체들도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노르웨이의 에퀴노르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배당을 줄 수 있는 누적 현금은 많은 반면 사업 전망이 실망스러워 주가는 낮습니다. 따라서 배당 수익률이 높습니다. 만일 친환경 신사업 부문에서 성과가 드러나면 성장 잠재력이 반영되며 주가가 크게 오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석유화학 업체들, 즉 납사 크래커들도 수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친환경 움직임으로 인해 전기차 보급이 빨라지면 유가가 하락할 것입니다. 즉 납사 크래커 입장에서는 원료, 즉 피드스타 가격이 떨어지는 셈입니다. 한편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어도 이미 리모트 워크로 삶의 습관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즉 배달이 많아지고 이를 포장하기 위한 화학소재 수요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에 환경 부담금이 어떻게 부과될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유가 하락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한 셰일가스 업체들이 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에탄 크래커들이 생산의 차질을 빚으면 그 수혜가 납사 크래커로 돌아올 것입니다. 끝으로 환율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시죠. 달러는 올해 주요 6개국 통화들에 비해 전년비 4% 절하됐습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내년에도 달러 가치가 3% 추가 절하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달러 대신 위안화 및 호주 달러를 추천하는데요. 과연 맞을까요? 바이든이 과연 중국에게 따뜻하게 대해줄까요? 석유, 석탄을 비롯한 원자재 기반의 중국, 호주가 친환경 앞에서 취약하지 않을까요? 저는 달러 약세의 주 요인을 코로나로 인한 미국의 취약성으로 보고 있고 달러 자산이 백신의 수혜를 얻을 것으로 생각합니다.